대선 때 그렇게 유행했던 여론조사가 뜸합니다. 그 아, 과중에 그러니까요. 가뭄의 단비 같은 여론조사가 몇 개 나오는데 미디어 토마토는요 대선 때 여러 차례 그 여론조사를 냈던 그런 매체인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도요 꽤 나름대로는 이렇게 괜찮은 여론조사라고 저는 보이는데 윤석열의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 여론이 사실상 10명 중 6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 청와대에서 근무해야 된다. 58.1.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 33.1. 사실상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볼 때 한 사안에 대해서 60%가 나오면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과학. 사실은 이 숫자는 윤석열 찍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고요.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잘 모른다가 있기 때문에 60%에 근접하는 정도면 대다수 국민들은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민생이나 돌볼 거지. 뭐 하는 짓이야 같은 냉소적인 걸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현 청와대 집무실에 있어라. 무슨 낭비냐 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심지어 2030에서도 반대가 50% 넘는다고 알고 있고 서울에서 62.1%가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가장 높아요, 서울이. 네. 지금 예. 엄청 들끓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25.4%면 4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무리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장제원이라든지 뭐 김병준 이런 사람들조차 막을 수 없는 그 현실이 진짜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이 가장 높아요, 네. 반대가 지금. 그 이유가 이익 투표를 하기 때문이에요, 서울은. 이번에 서울의 이익 투표 현상은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제가 압구정동 투표율과 윤석열 지지율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90% 네. 거든요. 거의 90%였던 맞아요, 90%.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익에 기초한 욕망 투표잖아요. 부동산 욕망.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냉정하게 청와대 용산 이전이 나의 재산권에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높을 수가 있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광화문까지는 이해를 해 사람들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 근데 용산으로 가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서울에 있는 체계가 다 바뀌어버려. 네. 용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음. 더군다나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해줬는데 날벼락 맞은 거죠. 고도 제한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낮추겠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문제 같아. 그러니까 오직 당선인 한 명의 고집 때문에 고도 제한도 그 지역 주변을 낮춰두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아젠다 세팅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현 청와대 있어라가 58.1이잖아요. 사실상 60이란 말이에요. 국민 다수는 아주 극렬하게 지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고 58.2의 1이고 58.2%는 이명박 사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당선되고 나서 아젠다 세팅이 다 잘못됐어 지금. 네. 두 개 다 실패. 다 실패. 단추가 완전 잘못 끼워진 거예요 지금. 단추를 아마 와이셔츠를 입는데 아래쪽에서부터 2개 정도 잘못 끼워버린 거예요. 그거 어마한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MB도 저는 MB 사면을 이렇게 언론에 흘린 사람은 MB 나오는 거 바라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반대 여론 확 키워놓고 한번 생각해 예. 보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MB 같은 경제부패 사범은 안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조건에서는 이게 대통령이란 자리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MB 사면을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MB 사면은 기정사실이고 김경수 전 지사를 하냐 마냐, 정경심 교수를 하냐 마냐 이게 문제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순간 MB 사면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MB 사면을 언론 플레이 한 분이 누군지 그분은 정말 MB를 저격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능형 안티.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도 뭐 제 재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진짜 MB의 그 과거의 역사 중에 제가 심리전 요즘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특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서거 후에도 그런 심리전 공작을 벌였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일베를 동원해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자체를 아예 그냥 이상한 걸로 다 뒤덮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되게 막 영정사진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진짜 끔찍한 막 코알라 사진 합성해 가지고 모욕을 주고 그런 짓을 저질렀던 인간을 전 용서한다는 건 도저히 그냥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희 그 용산 지역구의 권영세 의원이거든요. 권영세 그 이번에 강태훈 위원장이랑 새벽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박빙의 승부 벌이고 겨우 이겼는데 다음 그 국회의원 총선 때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아주 네.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황인두가 잘못했네. 어떻게 권영세가 뽑히도록 둬?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더 노력해 야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언론에 어떤 헤드라인을 봤는데 풍수가 안보를 이겼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렇게 실제로 풍수가 안보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 그 우리 PD가 글자를 이렇게 느리면 어떡해? 이렇게 맞추지 말고 그냥 그 사이즈대로 하세요. 저렇게 하니까 모자라 보이잖아. 참. 자, 풍수가 안보를 이겼다는데 실제로 거기 보니까 그 풍수 지리학의 뼈대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지나갔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참. 이게 윤석열처럼 보여 지금. 풍수학의 기본 이거래. 지리적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고 기운을 결정하고 결국 그렇죠.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이 풍수지리학의 뼈대인데 윤석열이 그렇죠. 그랬잖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고 집무실로 가려고 하는 게 그 공간에 갇히면 소통이 안 되니까 나는 소통이 되는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라고 소통이 될 법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용산으로 가면 거기가 제2의 구중궁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네. 일단 자기 참모들 이야기 귀 기울여 듣고 참모들이라는 게 자기 대통령 주군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심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해야 될 것은 버럭 화를 안 내는 거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었죠. 그 천공 스승의 그 사무실이 네. 용산 국방부랑 걸어서 18분 거리라고 요거 총 거리가 1.2km인데 걸어서 18분, 자전거로 4분. 따릉이 타고 가면 4분. 저분이 강의를 한 걸 제가 또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실 보니까 그 뭐 통신 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곳이기도 하던데 주소가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이더라고. 용이 여의주를 품고 저기에 와야 된다고 어.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의심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저기가 제 친구 사는 아파트거든요. 아, 파크타워가. 아파트예요? 네, 그 이렇게 어. 되게 좋은 데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윤석열이 천공을 곁에 두며 가깝게 있으면 오기 쉽잖아요. 사실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와, 푸나님 반짝반짝. 왜요? 거기까진 생각이 못 미쳤어요.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서 그것도 고려가 된 게 아닐까 하냐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저분이 3년 전인가요? 네. 강의 내용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보라고 또 어떤 분이 보내줬는데 봤죠. 그랬더니 용이 여의주를 품고 용산에 와야 되고 법을 들고 와야 된다고. 근데 그 기사가 또 언론에서 막 나왔다가 사라졌죠. 예, 다 사라진 것도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한 발짝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 최소한 거기선 잠은 안 자겠다가 지금 현재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대체 그게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혹세무민의 유언비어가 도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NSC 끝나고 발표한 그 발표문 중에 그 긴박한 어떤 사정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있지 않은 한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박한 어떤 사정을 저는 인수위가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소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가 마치 대통령하고 비서들이랑 소통이 안 된 것처럼 계속 이미지와 오늘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저쪽에서는.
아니 그게 제가 답답한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 이렇게 놓고 음. 설명한 데가 여민관에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3층. 예, 비서실장 바로 위층. 그래서 이미 집무를 여민관에 와서 하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답이에요, 노답. 이거. 본관 안 쓴 지 오래돼 가지고 본관에 거미를 쳤다는 얘기가 있어. 우리 집권하자마자 내려오셨잖아요, 여민관으로. 네,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같이 실드를 치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 얘기를 듣더라도 뭐 이렇다면 뭐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그냥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예를 그 아까 얘기하신 분, 그 TF 팀장이라는 분이 하는 얘기가 김용현? 당선인 입장에서 청와대 들어가면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진짜 아니거든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청와대가 그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관저도. 그렇겠죠. 왜냐면 거기 앞에 경호실 있고요. 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하시는 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개인적인 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구조화 했다는 거잖아요. 네, 5년 동안 사실상 감시를 받는다고 보면 되죠. 네, 나쁘게 표현하면. 개인 생활 없고 모든 게 기록되고 그래서 편한 곳이 아니고 사실 대권을 꿈꾸고 그런 분이 편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5년은 모든 걸 국가에 반납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님의 퍼블릭 마인드. 이해찬 대표님. 자, 그러면 정말. 용산 그 자리는 또 길지냐, 좋은 자리냐. 근데 보통 이제 좀 상식적인 전문가들, 풍수 쪽의 전문가들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지 길지 형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제가 또 한때 수맥도 연구하고 어, 구리로 된 걸로 수맥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다 쫓아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대보면 냉기가 느껴지는 곳을 찾는 수련도 해보고.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 만약에 수맥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기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귀신이 있다고 치면 센 귀신도 있고 약한 귀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종교를 이룩하신 분들은 아주 강한 신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집터에 수맥이 흘러도 신앙심이 깊은 분, 그게 불심이든 뭐 예수교를 믿든 신앙심이 깊은 분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예. 한때 제가 연구를 좀 또 했는데 그렇게 따지다 우리 보면 미니 도사. 이제 한때 도사를 저는 안 꿈꿨고 주변에서 이제 꿈을 꿔라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한 거예요. 옮기고 싶으면 취임해서 당신이 본인이 직접 하시오. 네. 그게 결론이야. 네, 맞습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네.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럼 법적 권한은 동시에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거일 수 있어요. 급하게 인수위 기간 동안 안에 준비해가지고 용산으로 난 들어갈 거야. 그 들어갈 거야 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지금까지 아젠다 하나를 놓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미군 기지가 지금 미군들이 싹 빠졌잖아요. 그 평택에다가 엄청나게 큰 미군 타운 하나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근데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반환 받을 수가 없는 게 워낙 땅을 오염시켜 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반환 받은 게 약 10%에 불과하대요. 왜냐하면 더러워진 채로 반환을 받으려면 토지를 다시 오염시킨 거를 정상화시키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네. 올해 미군 반환 예정지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면은 노란색만 반환 받은 거예요. 전체 땅 중에서 약 10%랍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왜 국방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이 들어가겠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관련해서 협상 같은 것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오염에 그 미국이 이제 오염시켜놨던 거는 깨끗이 해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 우리가 더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참 저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제가 사는 부영 아파트를 짓다 보니 거기에 원진 레이온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음. 가지. 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있는 거예요. 그 지하에 파다 보니까 오염된 그 기름이나 뭐 이런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게 표면 어디까지 오염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저 괴물이란 영화가 그걸 그치, 모티브로 한 그치, 거잖아요. 예, 예. 오염시켜서 엄청나지 뭐 무슨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막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썼으니까 돌려주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협상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거 이 윤석열 당선인의 추진력으로 어떤 분들이 그거 밀어붙이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측정부터 해야 되는 거야. 오염의 정도를. 그래서 그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합의해야 돼요. 예. 그래야 누가 돈 낼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쓸 준비가 미처 안 돼 있는 곳에 그냥 거기에 또아리 틀겠다는 거거든. 먼저 가서 싫어요. 이런 일처리 방식이 싫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 녹색연합에서 한 말입니다.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측 협상력은 바닥을 칠 것이고 비용도 모두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아쉬우면 그럼 네가 내서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얽혀 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서 당연히 저들은 책임 안 지려고 할 텐데 여기 이런 문제들까지도 사실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간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소식들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의 이제 헛짓 여기까지